지금으로부터 약 230여 년 전, 유럽의 심장부, 화려함의 상징이었던 프랑스 파리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왕궁의 샹들리에가 산산조각나고 시민들의 함성이 거리를 뒤덮는 그 순간, 과연 프랑스만이 요동치는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동시대 다른 나라에서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드라마틱하고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같은 시기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조선, 그리고 미국,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또 어떤 인물들이 역사의 무대에 서 있었는지 시공간을 넘나드는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겉으로는 유럽 최고의 강대국이었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구제도의 모순. 소수의 특권 계층인 성직자와 귀족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온갖 특혜를 누렸던 반면 인구의 97%를 차지하는 평민, 즉 제3신분은 온갖 세금을 짊어진 채 가난에 허덕였죠. 이 불공평한 시스템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둘째, 왕실의 재정 파탄.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사치와 낭비의 대명사였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하느라 막대한 빚까지 지게 되자 나라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라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망언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한 말로 추정되지만 당시 민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죠. 셋째, 계몽사상의 확산. 루소, 몽테스키에, 볼테르 같은 계몽사상가들은 자유, 평등, 주권재민 같은 혁명적인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이들의 외침은 억압받던 민중의 가슴에 불을 지폈죠. 더 이상 봉건적인 질서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거죠. 결국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은 봉기했습니다. 압제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혁명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이들은 인권선언을 발표하며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고 봉건제도 폐지, 길드 해체 등 봉건적인 잔재를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혁명의 길을 순탄치 않았습니다. 혁명 세력 내의 갈등, 외부 세력의 개입 등으로 혁명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달았죠. 특히 로베스피에르가 이끈 자코뱅파의 공포정치 시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도 결국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혁명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혼란 속에서 혁명의 과실을 가로챈 것은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뒤 프랑스 재정을 수립하고 유럽 전역을 자신의 발 아래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도 워털루 전투에서 좌절되고 결국 프랑스 혁명은 다시금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비록 혼란과 유혈 사태를 겪었지만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근대 시민사회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왕권 신수설이 무너지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근대 민주주의의 원칙이 확립된 거죠. 둘째,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을 전 세계에 확산시켰습니다. 이는 이후 수많은 국가의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셋째, 민족주의를 고취시켰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면서 이후 19세기 유럽의 민족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단순히 프랑스의 역사를 넘어 전 세계의 정치, 사회 시스템을 재편하는 거대한 파장이었습니다. 자, 프랑스에서 불어온 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던 그때 지구 반대편의 나라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천 년간 고유의 엽세를 간직해온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독립을 쟁취한 미국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지던 1789년,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를 보내고 있었나요? 바로 조선 후기 정조대왕의 치세였습니다. 정조는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린 만큼 개혁적인 군주였죠. 규장각을 설치하여 학문과 문화를 꽃피우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려 했습니다. 신분 질서를 타파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하지만 프랑스와는 달리 조선 사회는 여전히 강력한 유교적 질서와 봉건적인 신분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달리 시민의 이름으로 왕을 처형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정조의 개혁 시도는 훗날 민중운동과 근대화의 씨앗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 시기 조선에는 어떤 인물이 있었나요? 바로 정약용입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그는 실학사상을 집대성하여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거중기를 발명하여 수원화성 축조에 기여하고 문민심서를 적술하여 백성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죠. 프랑스의 계몽사상가들이 자유와 평등을 외쳤다면 정약용은 현실개혁과 민생안정을 통해 백성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다른 방식으로 사회 변화를 꿈꿨던 동서양 지성인들의 행보가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제 대서양 건너 신대륙으로 가볼까요?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 채 6년 전인 1783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1787년, 역사상 최초로 국민주권과 삼권 분립에 입각한 미국 헌법을 제정하며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했습니다. 프랑스가 피해 혁명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외쳤다면 미국은 이미 혁명을 통해 자유와 독립을 얻어내고 그 가치를 헌법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에는 건국의 바비들이라 불리는 위대한 인물들이 활약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자 강력한 리더십으로 분열될 뻔했던 미국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된 토마스 제퍼슨은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즉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선언했죠. 프랑스 혁명의 불꽃이 타오르던 시기에 미국은 이미 이념적 토대를 닦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프랑스 혁명의 옆나라인 유럽을 잠깐 살펴볼까요? 프랑스에서는 정치혁명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영국 대제영국에서는 또 다른 혁명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산업혁명이었죠.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으로 촉발된 산업혁명은 생산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공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면서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중산층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죠. 프랑스 혁명은 정시적 평등을 외쳤다면 영국 산업혁명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이끌며 근대 사회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유럽 대륙에서도 이렇게 다른 종류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같은 시기 조선의 정조와 정약용, 미국의 워싱턴과 제퍼슨,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까지 살펴보니 역사는 결코 단절된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셨을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또 어떤 흥미로운 역사적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